안녕하십니까, 박정입니다. 오늘은 청약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많은 분이 바라보고 있는, 얘도 바라보는 청약 다 당첨됐으면 좋겠고, 어떤 특별한 이렇게 나만의 어떤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게 열렸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 청약은 상당히 많은 분께는 희망 고문 같은, 또 하나의 도박 같은, 도박의 확률로 인생을 다 걸면 안 되는데 전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은, 또 정부가 또 청약을 또 이슈화 시킨 면도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좀 생각들을 좀 얘기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청약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뭐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건지, 분명히 주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제목은 청약이라는 희망 고문으로 얘기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밑에 보면 청약제도 손질이 부동산 안정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얼마 전에 이제 청약제도 개선이 있었죠. 어떤 분들한테 어떤 계층의 특별한 진입로를 만들어 줬죠.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어떤 청년층에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론적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하나씩 보시죠. 그런데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장관님에서 뭐 이렇게 나쁜 의도로 하는 얘기는 아닐 텐데, 현실하고 좀 괴리감이 있는 얘기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자, 위의 제목은 제가 청약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언가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 요즘에 로또라 그러죠. 로또가 원래 도박 아닙니까? 도박 아닌가? 어떤 분은 이제 매주 사는데, 근데 저는 이제 도박의 확률로 말을 할게요. 정말 낮은 확률을 말하는 거죠. 저거의 인생을 걸고 살면 인생 종치죠. 로또 갖는 의미가. 그걸 재미로 해서 가끔 하면 운 좋으면 모르는데, 하여간 저거에 목숨 걸면 종칩니다. 그래서 청약 제도가 잘못하면 저것만 기대하고 가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 종칠 확률 많습니다. 누굴 위한 청약 제도가 점점 이제 로또가 돼가니까 의문이 가고, 좀 이따 뒤에 보면 실제 이번에 또 어떤 계층에서 연다 하는데, 실제 정말 좋은 자리들 뭐 어떤 거 보면 과연 그분들 혜택을 받을지는 좀 따져보면 물음표가 생깁니다. 정말 누굴 위한 청약 제도의 개선인가 궁금하고요. 사실은 이제 저게 제일 중요한 문구죠. 공정한 기회 제공. 원래 청약이라는 건 공정한 기회를 주자는 거 아닙니까? 집이니까. 상가야, 뭐 내가 상가를 지어서 짓는 분이 제일 좋은 자리는 내가 갖고 갈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할 수 있는데, 집은 상가가 아니잖아요. 주택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상가는 뭐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내 소유를. 그래서 이제 집은 달라서 정부가 어떤 규제를 만들고 공정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게 이제 청약 같은 거거든요. 제가 만약 아파트를 지어서 좋은 자리에 정부가 또 규제도 하니까 가격을, 이거 분양을 받으면 가격이 오를 거야, 더 피가 붙을 거야, 프리미엄. 그러면 이제 제가 제 친구들 쫙 불러놓고, 너도 가져, 길동아, 개동아,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친척들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도 이제 개선할 때 새로운 계층에게 또 다른 진입 길을 열어줬죠. 근데 이게 특례인데, 제가 보기에는 특례 확대는 도심에서 다른 공정한 기회를 박탈을 가져온다고 보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역차별한 단어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원래가 공정한 기회를 하면 단순해야 되잖아요. 원래 단순한 제도가 좋은 거 아닌가요? 단순한 거. 근데 이거를 계속 어떤 새로운 틈새를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명분은 있어요. 근데 그 명분이 오히려 나무고, 원래 갖고 있던 공정함이 큰 수비라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계속. 그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된지 좀 하나씩 풀어볼게요. 하여간 오늘 이건 이제 주된 제가 할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또 마지막은 특례제도란 게, 이 빈틈을 만들어준 제도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연관이 되는지. 궁극적으로 지금 열받는 건, 부동산이 안정이 오고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청약 로또 관심 없죠. 로또 아닐 테니까, 안정이 오면. 근데 이제 그거를 대안을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또 궁극적으로는 이런 식이에요, 제가 보기에. 전매 제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거주 요건도 있잖아요. 요즘에 보면, 어떤 택지가 가서 보면. 근데 그 사람이 뭔가 매매가 가능한 물건이 됐을 때 시점이 상당히 중장기적 뒤 얘기인데, 그게 서로 간에 봤을 때, 공급하는 쪽도 사는 쪽도 그때도 가격이 어느 정도 되겠지라는 어떤 느낌. 왜냐면 이 공급에 이런 제도, 청약제도를 손본 게 정부니까. 만약에 민간인이면 신경 안 쓰죠. 나중에 떨어지든 말든 나는 지금만 비싸게 팔면 되라고 말하고 싶은데, 정부가 관여된 어떤 제도하에서 공급,
그럼 결과에 봤을 때 어느 정도 서로 인정하는 면, 공감하는 면이 있는 거죠. 그게 가격이 폭락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로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매 제한을 걸고 실거주 강화해도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 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그래서 나무와 숲을 얘기하면 다 가지 얘기고, 숲 얘기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어떤 부동산의 폭락 개연성이 약하지 않나. 지금 일부 정말 내가 봐도 지방이나 일부에 보면 분명히 거품 낀 게 있거든요. 섬진.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사람이 원하는 쪽, 정말 많은 수요가 가수가 많은 곳, 다른 대체 수요가 있는 곳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공감대, 암묵적인. 그래서 청약만 바라보고 가다가 이 로또 확률인데, 도박인데, 이 도박에 미쳐서 계속 가시다가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 보실까요? 상황을 좀 볼게요. 보면 이제 기사들 몇 가지 스크랩 했어요. 이제 전문가님들 몇 분 나가셨는데, 기사 제목이 이래요. 서울 아파트 공급 감소. 무조건 청약 넣어라. 제일 중요한 얘기는 저 부분이죠. 누가 얘기했다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공급 감소, 서울에서. 공급 감소 한동안 한대요. 그래서 무조건 청약 넣으래요. 근데 청약 넣을 곳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많지 않아요. 물량이. 좀 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서울이라는 곳은 오래된 도시. 오래됐다는 말은 구도심. 오래됐다는 말은 거기에 기존 소유자가 많다는 곳. 새로 택지지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처음으로 초소유자들에게 집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살던 분 있고 기존에 소유주가 있어서 그분들이 가져가려는 분들이 많다는 것. 속칭 조합원이죠. 그러면 서울 부족하니 경기도로 가자. 뭐 그거는 이제 투기, 거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거품 성향이 강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과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구 변화나, 물론 인구 감소하고 폭락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외부는 영향을 받으니까 더 많이. 다른 변화에 의해서 약하거든요. 그래서 외부를 받아라. 좀 이건 전 다른 얘기로 봐요. 좀 더 볼게요. 청약으로 집 마련 불가능. 380만 명. 저 누구죠? 30, 40대 미혼 가구를 말하는 거예요. 미혼 가구. 이게 어떤 분들 수도권에만 210만 명 있대요. 엄청나네요.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1인 가구, 어떤 분들 이제 부모하고 사는 가구를 말하는 건데, 저분들이 이제 대상에서 빠져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청년층 집 못 사겠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정말 제 개인적 사견이에요. 저분들이 정말 청약에서 집 못 산 이유가 청약 제도에서 점수가 안 돼서만로만 보기에는 대다수가 사실 저분들이 자산 측면에서도 가격이 이미 올라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돈 문제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래요. 대다수는 돈 때문에. 우리가 보통 1인 가구나 저 30대 아래쪽이 자산이 작으니까. 물론 착실히 모은 분들 몇 분 있죠. 프로테이지가 분명히. 그런데 많지는 높지는 않을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돈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분들이 집을 사실하실 때 보통 이제 평형 기준이죠.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저분들 1, 2인 가구를 위해서 작은 것만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하여간에 청약으로는 저분들이 집 마련 불가능에 써서 기사 나왔고, 그런 의도에 의해서 이번에도 생애 최초 주택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돈 문제인 게 더 크지 않나. 원론적 이슈는 여전히 가격 문제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열받는 게 누구냐면 전세값은 치솟고 청약 역차별, 이제 40대, 50대 얘기죠. 가족을 꾸린 세대죠.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세대. 우리가 명분 갖고만 얘기한다면 제일 강한 명분을 가진 세대 아닌가요? 정부 말처럼 열심히 살아왔고 맞벌이 하면서 부부간에 돈을 가서 우리가 뭐 월세집, 전세집, 방 크기도 뭐 방 하나짜리, 2개짜리, 3개 넓혀가면서 지역도 이동해서 더 좋은 지역으로. 왜? 아이를 키우는 세대가 의외로 많으니까. 부양 가족이 있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해와서 뭔가 해보려 하는데, 이분들이 원래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사회를 뿌려가고 새로운 생산 인구를 만들고 여러 가지 부양 가구 많은 이분들이 사실은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사회를 전체 구성하는 입장에서. 근데 지금의 이제 개선을 해서 특히 이제 뭐 생애 최초 주택으로 위주로 했는데, 오히려 저는 자산을 건전히 모은 세대가 역차별 당하는, 기회가 없는, 제가 보기 약간 웃긴 거라 봐요. 그냥 손을 안 보고 처음부터 놔뒀으면
100% 공정한 건 없잖아요. 100% 어떻게 시대 상황에 다 맞춰요. 꼭 우리 그거 고3생들 시험제도, 수험제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정시만으로 하느냐, 뭐 수시가 있냐, 그런 얘기인데, 저는 너무나 특별한 대우를, 특별 지임노를 많이 만들면 그거는 이제 공정을 해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 느낌을 가져요. 주관이 가장 중요한 텐데 저분들이 지금 팽팽팽? 그러니까 당연히 자산 능력은 좋은데 뭔가 해야 되겠죠. 왜? 두렵잖아요. 부양가족도 많은데. 혼자라면 내가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믿고 기다리면. 근데 믿고 기다리면 해서는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예요. 자, 나도 연골은 싫다. 누가 연골까지 해서 돈을 모아서 투기하고 싶겠어요. 어쩔 수 없어 하는 거지. 사다리 걷어찼다 분노한 청년. 그래서 이제 저분들을 정치적으로 풀어준 거죠. 공급문이 열린 거죠. 청년 세대에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청년 세대는 다 외곽에 살아야 돼요. 신도시. 하긴 싸게 공급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 주요 공급과 지역, 그다음에 가격이 무분표 가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청약 제도 또는 가격 때문에 이제 저거를 이용해서 좀 안정시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취약적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한동안 일산이라는 도시가 요즘에 이제 가격이 많이 회복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서울 접근성 좋거든요.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신도시에 많은 공급장 내려서 너희는 거기만 받아. 사실 그런 거에 지금 보면 청약만 가고 가라 그러면 선택지가 되게 없어요. 왜? 서울 도심에는 공급량이 많이 적거든요. 이번에 좀 느린다 해도 가격이 만만치 않을 거래요. 그래서 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뭐 뒤에 그거 보면서 얘기하시죠, 하나씩. 자, 우선은 이제 이번에 확대된 얘기가 이제 저기 뭐 특별공급 확대하라 하게 하신 거고요. 청약 제도화에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 수가 많은 40, 50대가 절대 유리하니까 청약 예측을 생각하시라 한 건데 저는 이거 절대 반대예요. 아니 부양 가족 많은 게 가장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년들 선호하는 그래서 청년들 선호하는 민영의 경우 생애 최초 구입자 특별공급이 별도로 없다. 기존에 우리 강남이나 뭐 서울 시내에 하는 재건축들 있잖아요. 재개발들. 거기에 생애 최초 이건 없어요. 뭐 다가구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건 좀 있는데 그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라. 그걸 만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대수가 확 늘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회에서 만들려고 하면 누군가는 줄어야 돼요. 누군가의 기회는 많이 준다고요. 답답하죠? 네,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문제가 청년 세대잖아요. 제가 밑에 서울 청약 물량 적고 가격도 현금 부자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그런 민영 쪽 모두가 선호하는 지역 특징이 비싸죠. 비싸요. 그 돈이 있을까? 어느 정도 비싼지 좀 사례 보여드릴게요. 저는 청년 세대 자산 능력도 의문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거기 가려는 거. 정부가 원래 투기하지 말래며. 근데 민영하려는 이유가 뭔데? 비싸도. 투자 수익 문제 아니에요? 그냥 난 주거만 하겠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거기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부양가족 많은 쪽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뭐 하여간에 달라진 청약제도 이렇게 나왔고요. 뭐 국토본표가 나와 있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얘기하고 뭐 민영주택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연령 혼인 관계없이 대상 넓게 했어요. 길은 열어줬는데 또 경쟁은 또 심하게 만들어놨는데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좀 확대해서 보면 이래요. 이게 이제 좀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이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 기존에는 이제 없었어요. 민영주택이나 아까 뭐 일반 재건축이나 도심에서 그런 거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는. 그래서 민영주택 고개 뭐 민간 택지 비율에서 느리겠다. 국민소득 비율.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하겠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 아래쪽이 쭉 보면 민간 택지 50%.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런 거 볼만해요. 이게 원래 일반 공급 물량이 되게 50% 이내밖에 안 돼요. 원래도. 사실 저보다 안 되죠. 안 되는데 쭉 이렇게 비율로 해라. 100%일 때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가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해도 많지 않고요. 사다리 놓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번 사다리 놓아준 거잖아요. 길을 청년에게. 근데 계단은 위치하고요. 어디 사다리 위치를 놓을 건지. 그 다음에 폭. 이 계단 사이 폭.
너무 높으면 번화 못 가요. 근데 못 가는 지역의 물건에서 사다리 놔줬으면 명목상은 모르겠는데 의미가 있나요? 오히려 괜히 다른 사람 기회를 박탈한 거잖아요. 갈 수 있는 사람, 성실히 모은 사람. 확률인데요. 한번 사례로 따져 보시게요. 이건 이제 기사인데 계속 봐야 할 부분은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보면 여기 이제 개포 프레스 자이 쪽 한번 봐보실래요? 총 가구 수가 3,375. 근데 일반 공급이 얼마 나왔죠? 예, 이거 보시면 232. 예, 공급 세대가 3,000 몇 세대, 일반 공급 물량 200 몇 세대밖에 안 돼요. 많은가요? 되게 적죠. 예, 적어요.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 물량 원래 적어요. 원래 적어서 저게 경쟁이 당연히 뭐 몇백 대를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였어, 원래 공급량이 작은데 몇백 대를 당연한 거지. 저걸 만약에 앞에 총 가구 수로 나누면 확 줄어들겠죠. 이거는 이제 그 자이 실제 이 공급하는 이제 분양 그거의 그 공고. 근데 보시면 좀 확대 좀 볼게요. 이거 전에 이거부터 보시면 조합원분 이렇게 3,375세대 중에 조합이 2,885예요. 그 뒤에 또 뭐가 있냐? 임대주택이 220세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류주가 15세대. 보류주는 이게 조합사부들니까 뭐 소송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해야 할 문제들이 남는 게 있어요. 아직 확정 안 된 거. 그걸 위해서 이제 ABB로 남겨둔 거예요. 우리 뭐 어떤 예산 쓸 때 ABB라는 표현 쓰죠. 비슷한 개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공급 255세대로 나왔었거든요. 안 많아요. 원래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보시면 이제 여기 이건 뭐냐면 여기서 특별 공급분. 이 당시까지는 그건 없어요. 다자녀 신호부 다 있는데 아까 생애초처럼 빠져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는데 보통 이런 특별 공급이 작게 해요. 작게.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39제곱미터예요. 여기 앞에 39가 보시면 이게 전용 면적이에요. 우리 속칭 말하는. 그래서 54대세를 하는데 정해졌어요. 근데 가격들 한번 보실래요? 7억 3천에서 8억 3천. 전용 39제곱미터면요. 우리 요즘 말로 고쳐서 하면 13평 정도? 그게 7억 3천에서 8억 3천. 생애 최초 아까 말한 불만이 있다는 30대 미용 가구한테 맞는 가격이시죠? 맞나요? 근데 뭐 저거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되면 열면 누가 따먹을까요? 엉뚱한 사람 따먹겠죠. 그리고 저렇게 되면 450 아까 부양 가족이 많은 가족은 상대적으로 물량 감소하겠죠. 화나죠. 화나요. 그래서 다시 따져보면 이제 이런 상황이 아까 보여드린 대로 물량이 적습니다. 대단히 적어요. 대상자 리스트에 새로운 항목 추가가 중요한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안 중요해요. 우리 나홀로 비슷하게 뭐 몇백 세대 안 짓는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강남 쪽 일부를 보면 가로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되게 높아요. 일반 분양 저기 나오는 거 양 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제 어떤 데는 보면 교통도 그렇게 안 좋아요. 지하철역 멀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육 환경, 다른 환경들이 좋은데 그런 것을 내놓는다 하여 가져갈 수 없는 거잖아요, 저분들이. 괜히 항목만 추가해서 그냥 희망고문 하듯이 경쟁도 다시 그 안에서도 넓혀놔서 대상을 높아졌거든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히려 괜히 부추기는 것 같아요, 느낌상. 공급적 물량이 중요한 거고요. 혹하는 마음,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저 혹하는 마음에 미치면 우리 도박이잖아요. 인생 망쳐요. 타이밍 놓쳐서. 그래서 저는 청약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말고, 물론 갖고 있는 거 넣으세요. 자기 때문에 넣으세요. 넣어도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정말 별 낮게 보시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암묵적으로 서로 뭔지 감 잡는 거, 그렇게 예상보다 가격이 폭락하지 않을 것 같은 지역들, 서울 중심부들, 인구 변화가 오거나 다른 변화 요소에 의해서도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 안 그러면 전매장 뭐하러 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건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안정 지역 내 공급은 갈수록 부족할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서울 아파트 공급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 이런 제재에 의해서 당연히 위축되는 사업들 또는 이미 재개발 재건축 호황이었잖아요. 정말 빨리 스타트 걸어서 간 데들 많거든요. 물론 남은 것도 있지만 과거보다는 줄었어요. 분명히 공급 물량 줄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이게 이제 한 번만 아픈 게 아니고 아프고 계속 이제 약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로또만 보고 있으면 망해야죠. 자, 도심재생이 중심이 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항상 도심재생 중요하다고 항상 강의할 때, 여러 번 할 때 말 중요시해요. 각 구청, 시뿐만 아니고 전국뿐만 아니고 각 구청 홈피에도 다 도심재생 사이트가 있다고. 우리는 도심재생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도시가 발달했고 노후됐고 많이 살아요. 도심재생 시대는 조합원의 시대예요. 아까 우리가 반포자이, 저기 개포자이 쪽 봤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조합원 공급수가 훨씬 많죠. 조합원의 시대예요. 재개발, 재건축의 시대예요. 아, 너무 비싸다고요. 그러면 약간 시간을, 여러분들이 뭐 몸빵인데 약간은 버짓으로 애정을 될 지역들 찾으셔서 시간으로 노력 내면 이거 하셔야 되는 시대예요. 또 이주의 시대예요. 이 두 가지가 노려서 부동산이 돌아가요. 도심은. 핵심은. 물론 많은 정책과 세금 정책과 나오죠. 외곽 지역과 세금 정책이. 그러나 도심 안에서의 핵심은 저 두 가지예요. 저걸 이해하시고 저기서부터 생각하고 접근하고 내 안정적인 주거와 뭐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저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걸 놓치고 그냥 단순하게 청약지도 미쳐서 한다? 제가 보기엔 대부분은 자살이에요. 도시는요, 재사용하는 거예요. 재사용. 버리지 않아요. 나라가 망해도 도시는 존재해요.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의 역사가 있지만 도시는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옛날 말하면 뭐 풍수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들, 강들. 지금의 도시도 지하도 인프라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존의 기반시설을 버릴 수가 없어요. 도시를 버리고 새로운 도시만 크게 짓는다? 겨우 미니 신도시 얘기고.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많은 환경이 변화하겠죠. 그러나 여전히 대도심의 중심은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부동산은 청약으로 보지 마시고 조합원 시대, 저걸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이주의 시대니까 당연히 이동에 의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 고민하셔야 돼요. 뭐 청약 얘기 괜히 떠들었고요. 근데 중요한 얘기 같아서 너무 바람이 많아서 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가끔씩은 재개발 이렇게 풀어서 어떤 건지 얘기 드리는 게 맞겠죠. 예전에 재개발 많이 했었는데 하여간 해볼게요. 한번 기획을 해볼게요. 네, 하시고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